이제 위에 상사들이 좀 압력을 가해도 맑은 눈의 강인은 눈치 없는 사람인 것. 저는 좀 이런 캐릭터가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좀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멘탈 타타입니다. 맑은 눈의 강인 들어보셨죠? 막눈강. 저는 SNL에서 봤어요. 아, 김하영. 전 지락실 열심히 봤었거든요. 안유진 씨. 예. 다들 또 트렌드를 따라가시네. 보통 맑은 눈이라고 하면 드는 생각이 순정 만화의 주인공. 캔디. 순수하고. 옛날 일본 만화 캐릭터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맞아요. 모두에게 좀 친절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이제 맑은 눈에 광이. 어쨌든 굉장히 맑은 눈에 감기가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MG 오피스의 김하영 씨가 좀 더 여기에 아주 걸맞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불만이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부정적인 표정은 없어요. 없어. 근데 약간 되게 좀 무섭긴 해. 일단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거. 맞아요. 그렇죠. 또 지락실에 안유진 씨 보면 웃으면서 할 걸 하면서도 또 할 말은 다 하고 김하영 씨를 보면 뭔가 불만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거를 눈빛으로만 좀 보여주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패시브 어그레션, 수동적 공격성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.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죠. 수동 공격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라 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맞아요. 내가 약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내 행동이나 예. 이런 걸로 이제 나의 공격성을 표현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해놔라. 근데 안 하는 거죠. 안 하고 그냥 너 왜 안 했어 그럼 네.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아무 말도 안 해. 그리고 각자 어릴 때 한 번씩 경험 네. 있을 거예요.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진승아 그러면 대답 말 안 안 하고. 들리는 척. 이렇게 이런 게 좀 수동적 공격성인데 막눈강도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. 대놓고 공격성을 표현하진 않지만 네. 행동에서 이제 은근하게 사람을 약간 긁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쵸. 공격성이란 게 결국 그 사람을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. 일부러 좀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난 아무것도 모른다. 근데 이제 다 좀 듣고 있을 수는 있으니까 꼰대랑 이제 대립하면서 나타나는데 이제 꼰대라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.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나 어떤 룰을 이제 강요를 해서 그렇죠. 너 당연히 이거 해야 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제 맑은 광은 이제 그거를 무슨 얘기예요? 그래서 그 문화에 아예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. 자연스럽게 프레셔를 막내나 이걸 누가 응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위에 상사들이 좀 압력을 가해도 맑은 눈의 강인은 눈치 없는 사람인 것. 자기는 전혀 모르는 그러면서 그냥 내 일만 이렇게 딱딱 하는. 지금 SNL의 이런 MG 오피스 상황은 조금 과장된 너무 부분이 극단적으로 그렇죠. 표현하죠. 너무 희화화된 게 있죠. 희화한 건데. 희화된 거. 저는 좀 이런 캐릭터가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좀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. 또 이게 어찌할 수 없게 이제 대놓고 또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. 수동 공격이라는 것도 이제 당연히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. 맑은 눈의 강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MZ 세대가 직장에선 제일 어리고 그렇죠. 좀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최약체 캐릭터잖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뭐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맞아요. 욕할 수도 없고 자기 의견을 좀 조리 있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에서 그나마 또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아닐까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막내가 막 욕하고 막 싫은데요 이랬으면 회사에서 쫙 소문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건 이제 어게인스트 룰인데 이건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되고 또 그런 분위기 자체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 하면은 야 이제 눈치 없다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고. 상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거를 대놓고 얘기한다는 게 뭔가 좀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데 약간 떳떳하지 않다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. 자기가 하면서도 이렇게 엄청 떳떳한 건 아니니까 말로 못 하겠고 은근히 이제 하는 건데. 맞아요. 그리고 상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아주 노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사의 어떤 그 권위잖아요. 그거 보장돼 있는 뭐 그건 징계를 한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상급자에 대한 어떤 모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몰랐다 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상사의 어떤 잘못이 귀책이 되니까 그렇죠.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계속 이게 하면 좋을까요? 근데 패시브 이제 어그레션으로만 본다면 막는 거. 한계가 있죠.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쓰면 좋지만 이런 부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일단 집단에서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약간 좀 오해를 받거나 낙인이 찍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얘는 또 이럴 거야 하면서 조금 외면받게 되고 그 집단에서 좀 끼지 못하게 되는 섬처럼 존재할 수도 있고. MG 이런 것들이 약간 오히려 인식을 심어주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
오히려 좀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자극을 주는 것 같긴 해. 뭐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 네. 정말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사실 SNL이 좀 과장되게 표현됐지만 그렇죠. 상사의 그런 지시에 그럼 온당하냐? 그 막눈광을 비난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하면은 맞아요. 이걸 우리가 변하게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소위 악습들이라는 것들이 또 없어지고 물려주지 않고 예전에는 주체적으로 상사라는 사람이 뭐 아 나는 이제 내가 당했던 악습들을 이제 물려주지 않겠어 뭐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약간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럼 이제 상사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수동 공격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도 약간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렇죠. 저도 쓴 경우가 말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치 없는 척을 한 부분도 있는데 맞아요. 뭐 적극적으로 내가 내 의견을 들어주고 수평적인 수평적인 관계고. 관계였다면 굳이 막눈광을 굳이 눈치 안 채고 그냥 싫어하면 될 텐데. 맞아요. 노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게 조금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. 이런 캐릭터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해주시고 네. 비하한다, 희화시킨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재밌어 일단. 어. 보고 재밌어. 저 사실 좀 동질감을 얻어가지고 맞아. 그래 저렇게 할 수 있지. 저희가 막눈광 캐릭터를 좀 분석해봤는데 혹시라도 또 저희가 분석했으면 하는 캐릭터나 드라마, 뭐 영화 같은 게 있으면 제안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